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자, 유가와 물가 영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연준의 6월 점도표와 매파적 변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이벤트는 저가 매수 기회로 늘 작용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에게 줄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또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말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고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시장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아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트럼프 덕분에 주말을 늘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예,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 상당히 시장은 좀 차분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될지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앞에서도 좀 뉴스를 좀 잘 소개를 시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이란 냉정해 보면은 그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뭐 성인과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교 정도의 그렇죠. 싸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 농담 삼아 그렇게 하던데 심지어 이스라엘과 그 이란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무한 리필 식당이고 왜냐하면 그 미국이 늘 무기를 늘 다 내주니까 이란은 포장마차다 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비교를까지 하던데 예. 그만큼 냉정해 보면은 이란이 그 장기전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당장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예. 오늘 그 지금 아직까지 뉴스플로우에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알자지라나 이렇게 파키스탄 뭐 요즘 별걸 다 찾아봅니다. 예. 그쪽에 나온 거에 보면 이란 외무차관이 NPT에는 그대로 회원으로 남대 이란이 네. 다만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지속하겠다.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하네요. 예. 거기에 이란 의회의 또 한 의원이 예. 또 그다음에 코멘트한 게 뭐냐면 우리는 IAEA를 못 믿겠으니 IAEA하고는 당분간 협조 안 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겠다. 예. 이걸 다 묶어보면은 이란은 오히려 현재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네.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둘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세 군데 가장 중요한데 세 군데를 때렸는데 예. 방사능 오염 징후가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지금 핵탄두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 2주 전에 IAEA가 이스파한 쪽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에 지금 경로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이제는 못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옮긴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론가 옮겼지 어딘지 모르고 적어도 그 세 군데는 아니라는 거죠. 지난 몇 시간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핵탄두 또는 우라늄 농축을 어디로 옮겼다라는 제가 첩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SNS에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을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긴 했는데 그 얘기는 미국 보고 또 때려달라는 얘기네요. 야, 참 진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란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미국이 때린 목적은 핵 개발 그만해라는데 오히려 이렇게 몰면 사실은 핵 무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성공 모델을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지금 시간 벌기 용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핵 개발에 좀 더 박차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그 시간을 버는 용도 중에 하나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이번에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서 봐듯이 지금 그냥 머릿속에 이게 석유 시장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루에 1억 배럴이 거래가 되는데요. 생산하고 소비되는 게. 그냥 심플합니다. 1억 배럴. 하루에 1억 배럴. 근데 그 중에
2천만 배럴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된다. 아, 그러니까 5분의 1이 저기서 통과가 되는 거네요. 예, 20%. 그러니까 매일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석유의 5분의 1이 저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과거에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우디가 가만 보니까 그 당시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하는 유조선들 엄청 서로 공격했거든요. 아, 예, 예. 80년대 한 번 예, 봤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우디가 사우디 있는 저기 페르시에만 근처에 있는 아부카이크 거기 저기 도시에서 홍해 쪽에 있는 얀부 항구 도시까지 1,200km의 송유관을 만들어 놨어요. 송유관을. 파이프라인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소화해낼 수 있는 게 하루에 최대 한 400에서 500만 배럴밖에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저쪽에 아부다비 크루드 오일 파이프라인인데 요거는 한 360km 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바깥쪽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여기가 하루에 한 150만 배럴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그럼 다 합쳐봐야 한 5, 600만 배럴. 예. 그럼 아까 2천만 배럴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예. 택도 없죠. 택도 없네요. 결론적으로는 저기를 막으면 진짜 문제가 되긴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바르크 섬이라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이라크 바로 아래에 있어요. 맨 안쪽에 페르시아 아까 해의 맨 안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호르무즈를 막으면 예. 이란도 수출 못 하는 겁니다. 아. 다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기 어진이라고 하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는 마지막까지 안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전히 칼은 원래 뽑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돼야죠. 예, 이게 뭔가 무섭잖아요. 근데 예, 예. 뺄까 말까 할 때가 제일 이게 무서울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란은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지만 이란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예. 이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서 다행스럽게 오늘은 좀 안정을 취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정을 취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오늘 그나마 그 영향을 세게 받은 거 하나는 예. 아까 유가도 이제 거의 보합으로 내려왔지만 예, 예. 유조선 운임은 오늘 8%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왼쪽 차트에 예. 있는데 이것이 더 위로 튀었는데 대략 연초 대비 한 46%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엄청 올랐네요. 예. 트럼프가 사실은 들어오면서 이란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위로 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은 적어도 유조선 운임 지수의 급등을 놓고 봤을 때는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마음을 편히 먹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만일 우측에는 이제 이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해 놓은 건데 예. 현재 70불대에서 미국 기준으로 헤드라인 CPI가 한 2.5% 된다면 이것이 100달러 가면은 거의 3% 중반. 130달러까지 가면은 4%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 미국만 물가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금리도 같이 움직일 인플레이션에도. 거고 예. 전 세계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위험자산 투자자에게는 소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과 이란의 어떤 공격,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수출하고 있는 원유의 상당수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24년 7월에 당시 이제 대선 활동을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시추해라. 셰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중동의 어떤 에너지 패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또는 중국으로 들어가 있는 원유를 물론 이건 다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고 네. 하나의 뭐 전망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핵 개발을 명분으로 뭔가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는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것이 이제 아주 양분되어 있는 논리가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트럼프는 원유를 많이 생산해서 특히 자국 내에서 그렇죠. 원유를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낮춰갖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러다 보면 연준 보고 금리를 낮출 수 있게 해서 나는 성장 계속할 거야. 예, 예. 이제 이게 그런 메시지를 기본적인 계속 보냈죠. 예, 이게 기본적인 컨셉인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가가 낮아지면 미국의 지금 지난 그 한 3년간 지금 미국의 그 오일을 그 생산하는 리그수라고 하잖아요. 소위 굴착기 예. 수는 지금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급감하고 있어요? 네네네. 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셰일 오일이라는 거는 지금 사우디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단가가 높아요. 60불 전후가 되면 일단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예, 50불까지 가면 아예 생산 안 하고요. 예, 예. 70불이 넘어가면 좀 해볼까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해 V자 와서 70불 와 있지만 지금 사실은 굳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얘기했지만 아. 이렇게 유가가 낮으면 자국 기업들은 생산을 못한다. 못하죠.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크 오일 얘기가 있어요. 피크 쉐일.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년간 열심히 잘 뽑아 썼는데 이게 이제 소위 생산성이 높은 유정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가 피크 오일일 쉐일 오일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그 얘기는 생산 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도 안정시키고 규제 풀어서 자국 내에 생산을 많이 하고 싶지만 뜻대로는 좀 잘 안 되지 된다. 않는 타이밍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걸 때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코로 좀 코너에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되게 내가 보여줘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생각보다 이제 더 이상 탁구 안 하네? 예. 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협상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토가 있고요. 나토 정상회의. 예, 예.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지금 5%까지 GDP 대비 유럽 나토 회의들 GDP에서 지금 2%인데 5%까지 다 올려. 이거잖아요. 예. 겁먹었는지 지난 주말에 다 5%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요. 스페인 빼고 다 받아들이고 예, 했습니다. 거의 두 번째로는 지금 요거 끝나고 7월 9일 되면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죠. 종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그 이전까지는 어. 좀 개기는 모드였잖아요. 사실 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예, 예. 나머지가 중국이 한 번 하니까 예. 유럽도 하고 다 이게 맞아요. 버티기 모드로 갔었는데 트럼프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무기를 쓰네라고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아. 사실은 좀 겁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물론 진짜 관세 협상하다가 정말로 그 폭탄을 쏠 리야 없겠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의 소위 외교 협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번 이란 공격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예.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상호 관세가 각 국가별로 어떻게 또 협상이 되는지 뭐 그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추후에 또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공격,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연준의 6월 점도표, 이 부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번에 연준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를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번에 2025년에 대한 방향, 점도표가 극명하게 나눴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해야 된다가 절반 가까이 됐고, 아니다, 50bp 해야 된다는 게 절반. 그러니까 이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하나로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대표님께서 이번에 FOMC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점도표란 게 그 소위 이제 붙박이 이사회 7명, 예. 그러니까 소위 파월 포함한 7명, 그 다음에 지역 연은장들 12명, 합쳐서 19명이 점 찍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점으로 보면 눈에 잘 계산이 안 돼서 아예 숫자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유지가 3월 달에는 4명이었는데 예. 6월 달에는 7명으로 확 늘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 연내 2회이나 1회이나가 1명, 2명씩 줄어서 더 위로다가 다 위로 붙었고요. 올라갔구나. 다 위로 붙었고 네. 3회 이나는 오히려 지금 그냥 유지가 되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여전히 평균 중간값은 2회 이나가 중간값이지만 예. 실제로는 지금 위아래로 분포로 보시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저거를 무시할 만한 숫자가 전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트럼프 원러가 요즘에 상당히 그 친 트럼프 정책적인 코멘트를 하는데 원래 비둘기 파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또 야심가시잖아요. 예, 그래요? 지금 차기 의장 차기 자리를 의장을 위해서 그렇죠. 노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공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원로 얘기는 조금은 디스카운트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오히려 매파적으로 갔다. 매파적이다. 왜냐하면 6, 7, 8월에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4, 5월 달 지금 CPI 잘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하고 실업률은 다 높이는 쪽으로 올해 연간 경제 전망을 다 바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연준의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당히 좀 스태그플레이셔널리 한 쪽으로 보면서 여전히 중심은 우선순위에서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해서 적어도 금리를 인하하는 그 타이밍을 되게 뒤로 좀 늦추겠다라는 것이 점도표에서 다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호관세가 7월 9일에 끝나고 8월도 사실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상호관세 유예가 8월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끝나고 나서의 어떤 우리가 하드 데이터를 좀 보려면 뭐 기본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는 어떤 텀을 두고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되다 보니까 11월까지는 과연 이거를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니까 여기에 또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러한 전쟁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니 뭐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는 금리 인하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하가 뭐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한 번 내지는 안 할 수도 있다. 한 번 내지는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다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정학적 이벤트 지금 늘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의 학습 효과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상황도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요 기간이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고 이게 장기화로 갈지 또는 단기적으로 끝날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빠졌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뭐 빠진 게 없어서 오늘 미국도 별로 빠질 것 같지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학습 효과들이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유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 그림으로 놓고 봐도 평균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나 또는 금융위기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기회는 대부분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 평균적으로. 이게 1940년도 거의 2차 세계대전부터 봐도 또 그렇고요. 지금 좀 줄여갖고 제가 한 페이지에 늘려다 보니까 이게 한 30년 데이터 넣으면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은 쭉 연내 빠진 거고요. 빠진 거. 그 빨갛지 않고 검정색은 다 그해 많이 다 오른 거다. 그럼 평균 10번 중에 6번, 7번은 12개월 다 지나고 보면 다 올라서 끝났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정학적 이벤트 때문에 빠지면 사면은 12개월 후에는 플러스로 돌려주더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평균적인 그런 그 주장이 있고 통계 데이터고요. 다만 조심할 게 붉은색 선들이 가끔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쫙 이제 뭐 3개월, 6개월 쫙 이제 붉은색 선은 계속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2000년도, 2008년도, 2022년도, 2022년도, 21, 2년도. 요때 지정학적 이벤트를 핑계대고 오히려 연내 내내 팔았다. 근데 그 세 번들이 대부분 뭐였냐? 미국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갖고 고점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사실은 핑계를 대고 오히려 그것은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 그런 식으로 사실은 또 활용이 되더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우리 미국 투자자분들은 미국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는지 안 찼는지를 판단해야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다.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안타깝게도 좀 비싸요. 비싸요? 지금 차트에 보니까 붉은색 선은 후행 PER.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냐. 선행 PER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 됐느냐, 거래되느냐. 지금 그게 이제 검정색 선입니다. 대략 보시면 지금 선행 PER은 21~22배, 그다음에 후행 PER은 20~15배. 지금 과거 평균 대비 거의 한 40% 이상 비싸요. 그다음에 최근 한 2~3년간의 최고점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올해 원래 연초에 올해 연간 이익 증가율을 S&P 500이 14% 정도 성장할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 2, 4분기 지금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7, 8%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사실은 V자 반등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멀티플이 더 올라간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당분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뭐랄까 미국 시장의 향후, 그러니까 소위 expected retur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좀 낮춰서 조금은 낮춰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란과 그리고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라서 유가의 어떤 방향성, 자, 그리고 지정학적 이벤트, 그리고 연준의 뭐 FOMC 매파적인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것까지 너무나도 좀 깊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번 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다음 주나 또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6월 23일 월요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신 기사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